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오후 3시 42분입니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좀 격렬한 표현도 있네요.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을 듣게 돼 있죠. 고운 말이 와야 고운 말이 가는 거죠. 고운 말 쓰기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그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은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이 계속 적폐청산, 보수 괴멸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 다수를 적대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좌파 세력의 계급투쟁론이란 게 같이 가야 할 국민의 일부를, 아니 상당 부분을 적폐, 마치 쓰레기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까? 적폐란 말 한글로 쓰면 그냥 쓰레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쓰레기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적폐를 제도적으로 무슨 고친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 넣는 식으로 하면 그건 숙청입니다. 숙청. 또 일부 정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특히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치는 살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생존투쟁 차원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일어났다.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경제가 다 망가진 마당에 경제를 살리려 했더니 또다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 과목 낙제 점수 받은 학생이 이제 공부 좀 하라고 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실 청소한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방해하는 심사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재미 좀 보았던 남북관계도 별다른 진전 없이 시들해져 가고, 내신 성적 잘 받으려면 경제 과목을 잘 해야 하는데 공부는 영 신통치 않고 할 줄 아는 게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청소 상태 불량하다고 윽박이나 지르겠다는 것인지 기가 찬다. 좀 우습죠, 여러분. 웃는 건 좋습니다. 이 정도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사람을 웃게 하니까 괜찮네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하겠다는 청소반장이 아니라 경제 과목도 잘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만드는 똑똑한 반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고용지표도 0점, 분배지표도 0점,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마당에 민주당, 정부, 청와대만 똘똘 뭉쳐서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도원 결의는 또 무슨 뜻인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부작용만 보완하는 땜질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처방이 잘못되어 약물의 부작용이 생겼으면 부작용을 고치는 약물을 또 투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단과 처방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경제가 이미 시들 중병을 앓고 있는 마당에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몽리로 경제가 아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는데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데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란다. 청와대가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을 특사로 하는 대북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북 협상단이 다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며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합의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방북의 목적과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에 분명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이미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특사단이 폭넓게 협의해야 할 대상은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북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청개구리 정권이 아닌데 핵 폐기를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왜 한국 정부만 유독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제재를 속여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으로 국제사회의 한결된 바람을 이렇게 힘을 빼는 일을 하고 있는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에 취급할 근로장려금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 소득분에 대해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리면서 내년도 지급액은 올해보다 무려 3.6배나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빈곤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재분배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나서야 할 정부가 정책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돈으로 메꾸려 하는 이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 가뜩이나 이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지급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늘리면 당장의 소득 격차는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소득주도 성장 실패가 상쇄되지 않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소득주도 성장의 관건은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서 창출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해내고 신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데 문재인 정부는 앞장서야 할 것이다. 상당히 여러 면에서 짚었네요. 이른바 적폐청산, 대북관계, 그리고 경제정책, 그리고 낭비성 예산 집행 등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요사이 저는 아침에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원내대표 발언록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 대책회의 했을 때의 발언 등등 또는 조사 보고서 이런 게 실려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에 꼭 실려야 될 정도인데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는지 사실은 과격한 게 아닌데 언론에서는 무시하고 있는 부분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있어요. 또 지금 읽어드린 것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적도 비중 있게 다룰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12, 3%밖에 안 되고 어떤 지지율에는 정의당보다도 저 낮은 것으로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이분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과거보다는 그래도 대접이 약간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를 철회한 보수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떠나간 보수를 다시 잡는 방법은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고 돌면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이 있고, 탄핵파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밉다고 해서 좌파와 손잡고 탄핵에 가담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정치 격변을 자초한 이념적 배신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것은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아직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무죄 상태인 전직 대통령을, 더구나 자당 대통령을 출당시킨 겁니다. 출당시킴으로써 박근혜, 유경수, 박정희 지지, 말하자면 골수 보수층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이탈한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친박 세력은 당을 분열시킨 책임, 탄핵파는 좌파와 손잡고 자유진영의 보수 대통령을 탄핵시킨 책임 잘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당이라는 실수를 한 거, 이거 다 잘못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이 죄가를 씻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용감하게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호소를 국민들에게 할 때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그때부터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언론도 제대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